오늘 영상에선 가끔 미충남도 헷갈려하는 여러 미식축구 페널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폴스 스타트부터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일리걸 쉬프트 같은 페널티까지 한번 간단 명료하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페널티는 클리핑입니다. 클리핑은 공을 가지고 있는 볼 캐리어가 아닌 선수를 뒤에서 허리 아래로 접촉하는 페널티를 가리킵니다. 대부분 공격수가 블로킹을 하다가 뒤에서 수비수의 다리로 컨택을 주게 될 때 보이는 페널티죠. 15야드와 수비수가 범했을 땐 공격진에게 자동 첫 번째 다운이 주어지는 페널티입니다. 두 번째로는 찹블락입니다. 이미 한 공격수가 어떤 수비수를 블로킹하고 있을 때 다른 공격수가 이미 블로킹 당하고 있는 수비수의 허리 아래쪽으로 이중 블로킹을 시도한다면 찹블락 페널티로 간주됩니다. 블로킹을 당하지 않고 있던 선수라면 허리 아래쪽으로 정면에서 블로킹을 해도 합법적인 컷블락으로 인정되며 페널티는 아닙니다. 찹블락은 15야드를 뒤로 가야 하는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세 번째로는 딜레이 오브 게임입니다. 농구의 샷클락처럼 NFL에도 40초 플레이 클락이 있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공격 플레이가 시작되지 않으면, 즉 공이 스냅되지 않으면 쿼터백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5야드를 뒤로 가야 하는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크로치먼트입니다. 오프사이드와 비슷하지만 수비수가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어서 공격수와의 접촉을 만들면 나오는 페널티입니다. 5야드를 공격진에게 내주게 되는 수비자 페널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페이스 마스크입니다. 어떤 선수든 상대팀 선수의 헬멧 앞쪽 페이스 마스크를 손으로 잡게 된다면 바로 페널티로 간주됩니다. 15야드 페널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페일리어 투 리포트입니다. 공격 라인맨들은 모두 50번에서 79번의 등번호를 다는데요. 심판들이 패스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룰입니다. 그래서 공격 라인맨들은 원래 패스를 받으면 안 되는 선수들인데, 여기서 만약 라인업을 할 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에 공격 라인맨이 있다면 그 라인맨 본인이나 코치가 심판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심판에게 노티스를 주지 않는다면 바로 이 페널티가 나오게 됩니다.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폴스 스타트입니다. 공격 스냅이 되기 전에 라인에 있는 공격수가 움직이면 나오는 페널티입니다.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홀딩입니다. 공격수는 수비수를 블락하면서 잡으면 안 됩니다. 보통 저지 바깥쪽이나 어깨 쪽을 감싸면서 블락할 때 페널티가 많이 나오죠. 수비수는 볼 캐리어가 아닌 선수를 잡거나 방해하게 되면 홀딩 페널티가 나옵니다. 보통 리시버들의 유니폼을 잡으면 콜이 나오는 편입니다. 공격자 홀딩일 경우엔 10야드를 뒤로 가게 되고, 수비자 홀딩일 경우엔 5야드와 자동 첫 번째 다운이 상대팀에게 주어집니다. 아홉 번째로는 홀스 칼럴 태클입니다. 볼 캐리어를 태클할 때 그 선수의 패스 목 쪽에 있는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을 잡고 태클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입니다. 15야드와 자동 첫 번째 다운을 주게 되는 수비자 페널티입니다. 열 번째로는 일리걸 블록 인 더 백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격수가 뒤에서 수비수를 밀면 안 된다는 페널티인데, 만약 이미 정면에서 블로킹을 하고 있었더라면 뒤로 돌아서더라도 블로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11번째로는 일리걸 포메이션입니다. 공격진은 무조건 스크리미지 라인에 공격수를 7명 라인업해야 합니다. 7명보다 적은 선수들이 스크리미지 라인에 있다면 이 페널티가 나오게 됩니다.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12번째로는 일리걸 포워드 패스입니다. 미식축구에서 전진 패스를 한 번밖에 던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아실 테지만, 만약 스크리미지 라인을 지나서 전진 패스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일리걸 포워드 패스 페널티가 됩니다. 패스가 던져진 자리에서의 5야드 공격자 페널티이고 다운도 하나 잃게 됩니다. 13번째로는 일리걸 모션입니다. 이 페널티를 설명하기 전 모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모션은 스냅이 되기 전부터 스냅이 되는 그 순간까지의 어떤 선수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만약에 이 선수가 모션을 주면서 스크리미지 라인과 더 가까워진다면 플래그가 나옵니다.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14번째로는 일리걸 시프트입니다. 스냅이 되는 순간엔 공격수 중 단 한 명만 모션을 줄 수 있습니다. 2명의 선수들을 옮기려면 무조건 처음 모션을 시작했던 선수가 모션 후 도착한 곳에서 적어도 1초간 가만히 있어야 다음 선수가 모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같이 움직이면 무조건 같이 1초 이상 가만히 있어야 스냅을 할 수 있고요.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15번째로는 일리걸 서브스티투션입니다. 가장 흔한 일리걸 서브스티투션 페널티는 too many men on the field 페널티인데요. 수비 진영에 수비수가 12명 이상 있다면 나오는 페널티이고, 공격진에선 굳이 라인업까지 가지 않아도 허들에만 12명 이상이 있다면 페널티가 됩니다. 그래서 선수 교체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보통 쿼터백은 허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야드 페널티입니다. 16번째로는 일리걸 터칭입니다. 공격 라인맨이 전진 패스를 건드렸거나 공격수가 필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을 만졌거나 온사이드 킥을 시도했을 때 공이 10야드를 채 가기 전에 키킹팀 선수가 공을 건드리면 나오는 페널티입니다. 5야드 페널티입니다. 17번째로는 illegal use of hands to the face라고 불리는 페널티입니다. 간단하게 상대 선수의 페이스 마스크를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5야드 페널티입니다. 18번째로는 ineligible man downfield입니다. 오펜시브 라인맨이 전진 패스가 던져졌을 때 블로킹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스크리미지 라인에서 1야드 이상 앞에 있다면 플래그가 나옵니다. 만약 블로킹을 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5야드 공격자 페널티입니다. 19번째로는 인텐셔널 그라운딩입니다. 쿼터백이 색을 당하려던 찰나에 공을 아무 곳에나 던질 수 없게 만든 페널티입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오펜시브 태클들의 바깥쪽으로 쿼터백이 나와서 리시버가 있는 공간으로 던지거나 패스가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스를 던진 스팟에서 10야드를 뒤로 가게 되고 다운까지 잃게 됩니다. 20번째로는 뉴트럴 존 인프랙션입니다. 수비수가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어가도 스냅이 될 때까지 다시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행동이 공격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플래그가 나오게 됩니다. 5야드 수비자 페널티입니다. 21번째로는 오프사이드입니다. 수비수가 스크리미지 라인을 넘어갔을 때 스냅이 되면 5야드 수비자 페널티가 나옵니다. 22번째로는 패스 인터피어런스입니다. 전진 패스가 던져졌을 때 공이 향하고 있는 리시버를 수비수의 접촉으로 방해하게 된다면 이 페널티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비수도 공을 잡으려는 의도를 보여주며 접촉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면 페널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수비수가 더 공을 잡기 유리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공격수의 접촉으로 방해가 된다면 공격자 패스 인터피어런스가 됩니다. 수비자 페널티라면 페널티가 일어난 곳에서 다음 공격 플레이를 이어가게 되고 만약 공격자 페널티라면 10야드를 뒤로 가게 됩니다. 23번째로는 러핑 더 키커입니다. 키커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만 태클을 할 수 있는데 공이 이미 키커에게서 떠났고 키커의 디딤발에 접촉이 일어난다면 페널티로 간주됩니다. 15야드와 자동 첫 번째 다운을 주게 되는 페널티입니다. 24번째로는 러핑 더 패서입니다. 위와는 살짝 다르게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공이 떠나고 잠깐 동안만 태클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쿼터백의 머리나 목 쪽에 태클을 하거나 땅에 꽂아버리는 태클을 한다면 페널티가 나옵니다. 15야드와 자동 첫 번째 다운을 주게 되는 페널티입니다. 25번째로는 러닝 인투 더 키커입니다. 러핑 더 키커보단 심하지 않은 페널티로 공을 찬 다리에 접촉이 생겼을 때 나오는 페널티입니다. 5야드 페널티입니다. 26번째로는 트리핑입니다. 볼캐리어던 아니던 상대 선수를 일부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 안됩니다. 10야드 페널티이고 수비자 페널티라면 자동 첫 번째 다운이 됩니다. 27번째로는 unnecessary roughness입니다. 휘슬이 불리고 나서나 필드 바깥쪽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이 있다면 이 페널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헬멧을 태클 상황에서 무기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페널티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플레이는 거의 unnecessary roughness라 보시면 됩니다. 15야드 페널티이고 수비자 페널티였을 땐 자동 첫 번째 다운이 주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28번째로는 unsportsmanlike conduct입니다. 턴팅, 즉 상대를 조롱하는 행동과 말을 보여주면 이 페널티가 나옵니다. 또한 플레이 종료 후 공을 차도 이 페널티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심판들이 보기에 굉장히 주관적인 페널티겠죠. 15야드와 수비자 반칙일 땐 자동 퍼스트 다운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영상에서 미식축구 페널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통 15야드 이상을 잃게 되는 페널티는 퍼스널 파울 페널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배워도 사실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페널티인데 게임들 계속 보시면서 배우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